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의 신승호입니다.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되는 효율, 효용성 이런 거에 대한 논의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비록 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지만 투자의 효율, 효용을 어떤 핵심 가치로 바라봐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유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제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그 하두를 질문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연구 현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연구 생산성입니다. 연구에 어떻게 생산성을 따지느냐.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연구는 생산성으로 따지는 게 아니다. 연구는 그냥 연구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R&D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저는 경제 활력 제고의 투자 효율성을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든지 공공기반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투자 효율성을 따질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투자 효과성을 따져야 된다. 적절한 분야에 적절한 기간에 연구비가 제대로 배분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것 같이 감염병을 갖다가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선제적으로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 R&D가 오래전부터 제대로 들어가고 있었느냐? 이런 게 투자 효과성이겠죠. 그리고 어느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돈을 투자해 주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과연 공개 경쟁을 하는 게 적절한가? 오히려 지정해서 예를 들면 지금 있는 간염병 연구단이라든지 생명연이나 하연에 있는 그런 또는 다른 기관에 있는 그런 기관들에게 그냥 연구비를 묶으면서는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효과적이지. 그걸 갖다 경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건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효과성을 따지게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출연연에 대한 성과는 성과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연연의 성과는 단지 기술력만도 아니고 논문 특허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연연은 이러한 국가의 유사시에 핵심 기술을 갖다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그런 지식이 있느냐,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는 게 그게 성과지. 단장 눈에 나오는 기술료가 얼마다. 그건 산업체에서 하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원자력연구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신부는 우리가 세칭 얘기하는 우수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트랙에 들어가고 보니까 정연히 연명되고 있는 연구원이 아닌가. 모든 분야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없는 제약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우수연구원 제도. 이게 조금 더 우리 출연연 전체에서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고치려 그런다면 제도를 확대하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총괄해서 하는 방식이 어떨까? NST에서 총합관리하는 게 어떠냐? 그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수연구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김도연 장관님 시절에 우수연구원 제도가 도입이 됐죠. 그때의 취지는 출연연 전체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한다였습니다. 각 개별기관의 몇 퍼센트가 아니었고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는 추진되고 있는 기관도 있고 안 되고 있는 기관도 있고 사실은 그걸 NST가 챙겨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25기관이 다 되게 한다든지 또는 모든 25개 기관의 TO를 갖다가 합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확보하고 그렇게 했어야 됐죠.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연구의 기능이 왜 이렇게 됐는지 연구회가 과연 뭐 하는 기능인지 모르겠다는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정년 문제는 이제 경제 노동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10년 후에는 70세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알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의 거버넌스 문제는 제가 애둘러서 표현했지만은 전주기 R&D 책임 부처라는 게 그런 거죠. 예전에 70년대에만 해도 과학기술부가 R&D만 했었죠. 근데 지금은 모든 부처가 다 R&D를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기부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저는 해양과학기술원의 윤길림인데요. 또 우리 정치련에 만여 몇 명, 우리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것을 혁신하지 않으면 결코 혁신인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 박사님의 의견은 어떻고 그 본질을 어떻게 해결할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자체 내의 혁신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자체의 혁신 부분은 제가 몇 가지를 언급했죠. 우리가 고강도의 자정 기능을 가져야 된다. 부실이나 부정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갖다가 창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정기연구원 김광수입니다. 투자 효과성의 이제 그 평가를 누가 할 거냐. 그다음에 정책의 어떤 여기가 일관성 이런 것들을 누가 관리할 거냐. 그다음에 기관의 자율성. 그 이제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첫 번째 투자 효과성이나 효율성, 정책의 일관성, 연속성 이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부총리급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R&D에 관해서 기획이라든지 뭐 이런 총괄을 갖다 거기서 하면은 그리고 현장에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거기 배치가 되고 거기 가서 일을 하면은 그래도 좀 의견이 반영되고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답을 드리고 싶어요. 각 기관마다 하는 기관들도 있고 안 하는 기관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몇 년 주기로 기관의 경제성 분석을 합니다. 우리 기관이 지난 5년 또는 지난 10년 동안 이런 분야에 R&D를 투입했는데 이런 직간접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표준전은 몇 차례 했습니다. 제가 정책부장에 있을 때도 했고요. 근데 그거를 저는 각 개별 출연년도 해야 되지만 연구의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분야별로 10개의 분야면 그 미세먼지 기후 분야에 대해서 우리 25개 출연년에는 이만한 예산에 들어가는데 이만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회가 자료를 발표하고 가면 끝이잖아요. 왜 연구회가 그런 걸 안 합니까? 개별 출연년 합니다. 우리 보고 중장기 발전 전략 만들으라고 출연년 전체를 아우르는 중장기 발전 전략 없어요. 출연연 생활하다 보면 3년마다 원장님 바뀔 때마다 기관이 싹 바뀌고 테마도 바뀌고 그리고 정권 5년마다 바뀔 때마다 또 바뀌고 그러니까 2, 3년 단위로 그냥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적응해서 적응돼가지고 이제 그러나 보다 하는데 그 좀 출연연이 좀 듬직하게 바뀌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길은 있죠. 길은 있는데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럴 뿐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회가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우고 성과 창출 로드맵을 만들고 하고 그다음에 묶음 예산을 받아와갖고 이렇게 관련되는 대로 이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게 만들면은 사실 기관장은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뭘 한다기보다는 물론 연속성을 갖고 기관에서 가져가야 될 부분도 있고 기관장이 새로 왔으니 역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마찬가지로 뭐 20, 30%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저는 보직자들은 뭐 원장도 마찬가지고 보직자들은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야지 그거를 자꾸만 뭐 권한을 부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왜곡되는 게 아닌가. 철저하게 내가 우리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30년 동안 국가의 녹을 먹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작게는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는 국가과학 기술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로 잘 이끌겠다는 마음가짐 해야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연구자들이 볼 때는 기관장이 자기 것만 챙긴다. 자기 뭐 연임하기 위해서 챙긴다. 이렇게 되죠. 이제 그래서 참모들이 줄기차게 그거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참모가 단순히 참모가 아니고 그런 기관장이 어떤 좀 다른 생각을 가졌을 때는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기능도 마찬가지로 연구회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연구자들은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저는 연구자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취감, 내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성취감을 올릴 수 있을 건가. 연구란 무엇인가의 부분에서 저도 상당히 연구 파트에서 20년을 있었고 정책 파트에서 15년을 있었는데, 저는 연구 파트에서 정책으로 넘어갈 때 왜 정책으로 갔냐면 연구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정책으로 갔습니다. 정책으로 가보니까 정책이 너무 쉬운 거예요. 연구에 비하면은. 연구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로 매일 새로운 걸 창출해야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자꾸 뭔가 이렇게 채찍질하고 핵심해야 된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창출할 수 있는 지식도 뭐 어떨 때는 분야가 좋아갖고 확 나올 수 있지만 또 그 분야가 사그라들면 새로운 분야를 해야 되니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구자들인데 자긍심을 고취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굉장히 중요한 인재고 크게는 국가의 자산이다. 이런 인식을 지속적으로 소속 출연연이나 국가가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자긍심을 갖고 진짜 신나서 일을 하죠. 이거 제 자랑하는 거 아니지만은 예전에 한참 연구할 때는 1년에 한 2달 정도는 꼭 밤새서 일을 했습니다. 뭐 새벽에 5시에 출근. 근데 누가 하라고 해서 그렇게 아니고 정말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거든요. 지금도 주 52시간제지만은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돋워주고 그런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어떤 연구는 눈에 확 띄고 정말로 이거 뭐 첨단 연구 같은 연구도 있고, 어떤 연구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이거는 우수하고 이거는 낮다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 맡은 이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최고다. 청소 파트면 청소 파트에서 하는 사람도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다. 뭐 첨단 가스 터빈 만드는 사람은 당신 가스 터빈 만드는 분야에서 최고다. 이런 식의 인식을 해주고 자꾸 자긍심을 높여줘야,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뭐 우리 뭐 춤 잘 추잖아요. 춤 추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